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3부에서는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영화 스포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명 스포일러 최강희 영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얼굴을 못 뵀습니다. 예, 중국 대륙을 좀 누비고 왔습니다. 저는 뭐 그 사이에 휴가도 갔다 왔는데 예. 중국은 왜 갔다 오신 겁니까? 예, 모 방송국의 추석 특집으로 방영된 뭐 방송 YTN이라고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저답지 않게 특집으로 방영될 독립군 항일 투사들을 재조명하는 예, 그런 특집 촬영 때문에 제가 연출도 하거든요. 다큐멘터리 연출.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좀 아직도 좀 논란 속에 있는데 아주 저평가된 그 분단 때문에 그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그 독립군이죠. 사실 그 일제강점기 말기에 유일하게 총을 들고 일본군과 싸웠던 진정한 항일투사들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사하셨고요. 잘 몰라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11박 12일 동안 그들이 전투하고 순국했던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남아 있는데 정작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중국 정부는 굉장히 기려요. 그래요? 그들을, 예. 심지어 그들이 불렀던 옛날 당시에 그 독립군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말 그대로 불러요. 그 지역의 중국인들이. 신기하네요. 그만큼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게 잘 알려지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까? 이런 게 좀 답답한 거죠. 예. 지금 국면에서 시청자들이 꽤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소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 평론가가 연출한 다큐는 어떨까? 다들 YTN 다큐멘터리를 한번 나중에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최근에 미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일 뉴스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외신에 이제 잠깐 언급되고 말긴 했는데 미국 텍사스 오하이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상자가 80명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사상자면 지금 미국도 난리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 총기 난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화들을 갖고 오셨죠? 총기 난사를 다룬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예.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자신들의 패부니까 이걸 가지고 영화적인 소재로 쓴 경우는 드물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에게 또 미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새길 만한 의미심장한 주제의식을 품은 영화들이 있어서 몇 편 소개를 해드리고 그들 영화들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총기 난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혹은 구조적 문제에서 접근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는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증이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심리적 우울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의 분위기로부터 파생되는 총기 난사.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어요. 예, 영화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씩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하는 걸 보면은 특히 이제 정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 총기 규제에 대한 이슈가 그 정치권에서 항상 뜨겁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뜨겁기만 하지 실제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죠. 항상 비슷한데 뜨겁기만 하군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시위도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걸로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만 총기는 규제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그 NRA 총기 협회인가요? 협회죠. National Rifle Association. 라이플. 그 총기 협회가 어마어마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비 자금으로만 한 1억 달러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정치인들을 상대로 계속 그 총기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엄청난 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규제 못하도록 하는데 그들의 논리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예요. 그 수정헌법 제1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표현의 자유고 제2조는 총기 소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죠. 근데 그 미국의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내 재산과 생명은 내가 지킨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결국은 미 대륙을 인디안으로부터 뺏는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총기라는 것을 쓰게 됐고 그것이 미국 건국 초기에 그 헌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시 시대적인 맥락이 있었던 건데 그게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냐라는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군요. 예, 미국은 그냥 태생 자체가 폭력적이니까 그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총을 그냥 쥐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의 9.11 테러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예.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그러니까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은 그 10배가 넘습니다. 예. 매년. 근데 그 문제는 전혀 이슈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9.11 테러 하나 가지고 뭐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명분이 되지만 미국 사회의 총기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분, 어떤 또 개선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의 건국 정신에 대한 그 자신들의 애착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바로 마이클 무어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죠. 예. 우리에게는 화씨 9.11, 예.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와 그 빈라덴 가문 간의 어떤 그 유착 예전의 유착 이런 것들 9.11 테러를 배경으로 네,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 고발했던 이 사람은 이제 고발 전문 다큐멘터리스트예요. 한때 그 마이클 무어 스타일이 예.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그렇죠. 예. 이런 이제 마이클 무어 스타일이 뭐냐면 이제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수행적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미션을 다큐멘터리스트가 직접 수행을 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네. 그걸 통해서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의 시코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미국 의료제도, 미국의 의료제도의 허점을 고발하기 위해서 9.11 테러 당시에 구조 활동을 하다가 성면 먼지 때문에 폐 질환을 앓게 된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네.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국가 유공자인데. 근데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무어가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바로 미국의 적성 국가죠. 쿠바. 바로 쿠바로 데려갑니다. 네. 그 쿠바에 데려갔더니 외국인이고 또 미국인인데 그냥 무상으로 미국에서 주지 않는 약을 막 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국민 영웅들이 미국이 시도하는 쿠바에서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미국의 민영의료보험 제도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직접 해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거를 아주 그 재치 있게. 재밌죠, 이 사람 다큐멘터리가. 예. 그리고 이제 이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작품을 2002년에 냈는데 여기 제목 안에 콜럼바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시피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이게 아마 1999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마이클 무어가 과연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총기에 집착을 하는가? 아하. 미국에서 총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앞서 제가 설명했던 미국 총기협회 회장, 미국 총기협회 회장이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옛날에 10개라는 영화에 나왔던 이름이 뭐였죠? 찰턴 헤스턴. 맞아요. 예. 모세로 나왔었죠. 그 모세로도 나오고 이 사람이 서부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전설적인 배우죠. 근데 이 사람이 총기 규제가 아니라 총기협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당시 찰턴 헤스턴이 총기협회 회장이었을 때 가장 막강한 로비력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기협회 회장인 찰턴 헤스턴을 마이클 무어가 무작정 찾아가요. 인터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미국에서 과연 총기가 필요한가? 그리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합당한가? 얘기를 피하죠. 계속. 근데 그 피하는 과정도 마이클 무어는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화씨 9.11 같은 경우에는 왜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원들한테 서명 좀 합시다. 당신의 아들을 이라크에 보낸다라는 서명을 해주면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서명 안 하죠.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이라크 전쟁을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총격 사건의 배후에는 이런 그 총기 협회의 로비와 또 미국 사회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 그 총기 소유에 대한 어떤 정당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않으면 미국은 앞으로 계속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그런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잠잠해질 잊어버릴만 하면은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네. 총기 난사가. 근데 뭐 이것도 이런 사건 벌어질 때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악마적인 범죄다, 뭐 온갖 그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총기 규제에 나설 생각이 없어요. 이거 요번에도 네.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범죄 원인으로 지목하잖아요. 다른 쪽에다 원인을 자꾸 돌리는 네. 거예요. 그 개인의 문제 그리고 뭐 폭력적인 영상물 뭐 이런 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저런 범행을 저지르는 거다라고 하는데 정작 진짜 문제는 미국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애써 외면하는 거죠. 이게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제목도 이 가해자들, 그러니까 네. 총 쏘고 자살한 그 애들이 네. 볼링을 좋아했다고. 네. 그러면 볼링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함의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온갖 그 이상한 데다가 네. 그 원인을 막 탓을 돌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까 네. 말씀하신 미국의 총기 관련된 문제의 구조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 다큐멘터리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는데요. 그 콰이어트 맨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콰이어트 맨, 예. 조용한 사람. 예,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게 조용한 사람이라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왕따맨이에요. 왕따맨. 직장 내 왕따. 예. 그냥 가만히 아무도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왜 투명 인간처럼 회사 오면은 그냥 존재감 없이 있다가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콰이어트맨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크리스찬 슬레이터라는 배우가 맡았는데 예. 이 주인공이 이제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딱 죽여버려야지. 확 죽여버릴 거야.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예. 이게 전형적인 그 총기 난사 사건 그 가해자의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켜켜이 그동안 쌓여왔던 피해 의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눈치 못 챈다는 거죠. 그 일이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이상 행동을 벌일 것이라는 징후를 전혀 눈치챌 수가 없는 게 왜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바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네. 시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극도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누구라도 한 명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손을 뻗어줬으면 그 위안을 줬으면 그런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영화에서의 콰이어트맨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면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상 밑에서 권총을 하나 탁 꺼내서 거기다가 장전을 하고 있어요. 이 총알을 탁탁 장전을 하고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 계속 한 명씩 봐요. 저놈 나한테 괴롭혔던 놈. 상상 속에서 다 복수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기 난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탄을 좀 탁탁 장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먼저 누구에게 먼저 총을 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계산하면서 딱딱 이제 긴장감 넘치는 시작이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나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같은 직장 아니에요? 예, 같은 직장 아니에요. 저는 이 영화를 못 봐가지고.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 있던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총기를 난사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었군요. 그런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방어적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장전한 권총을 들고 일어나서 그 총기 난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발사를 합니다. 영웅이 돼버려요, 갑자기.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린 거군요. 총기 난사를 시도했다가 총기 난사를 시도한 또 다른 사람을 저지함으로써 이제 그동안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한 사람이
온 미디어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운 여성의 구애도 받게 되고 인생이 펴요 막.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아이러니인 거죠. 그 총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것은 뭐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결국은 총기를 허용하는 미국의 시스템인데 그것들은 보지 않고 이걸 가지고 누구를 향해 발사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 씁쓸하게 풍자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콰이어트 맨이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국 사회 총기 문제의 어떤 병증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그렇죠. 분석이라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볼링 포 콜럼바인이 미국의 특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고발을 했다면 이 영화 콰이어트 맨은 비록 총기 난사를 소재로 삼고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겠지만은 예전에 한국은 원래 이제 총이라는 게 잘 보기도 힘들잖아요. 군대에서 아니면은 총잡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박중훈 씨가 그 비슷해요. 설정 자체가 콰이어트맨처럼 소심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총을 얻게 되고 그래갖고 사람이 막 돌변하게 되는 맞습니다. 뭐 그런 영화였었는데 좀 기억이 나네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기 자체가 소유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영화도 주인공이 총을 잡으면 망해요. 옛날에 장동건 씨 주연의 우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 만든 감독이 박정범 감독인데 이전에 원빈 주연의 아저씨는 총을 들지 않고 그냥 칼로 쐈어요. 그거 성공했죠. 근데 장동건 씨는 총을 쥐었어요. 실패했죠.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게 막 조폭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리얼리티 확 떨어지죠. 한국 영화는. 확 떨어져요. 한국 영화는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죠. 자, 오늘 볼링 포 콜럼바인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 그리고 이제 좀 심리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을 다룬 콰이어트맨. 요거 총기 규제의 어떤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볼링 포 콜럼바인은 사실은 이 기자들이나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들은 교과서 같은 영화죠, 사실. 네, 맞습니다. 마이클 무어의 모든 다큐멘터리는 되게 재미있으면서 묵직한 주제의식을 안겨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화씨 911, 볼링 포 콜럼바인, 또 시코. 이 세 작품은 한번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거 비슷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광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